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아파트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매 시장은 강도 높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더욱더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은 이번에도 강남권이 주도를 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시면서 이 집주인들이 희망 매도가를 점점 더 올려 부르는 등 여전히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모습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투자가 더욱더 유망한 이 신정 뉴타운과 그리고 종로구 연지동 주택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공부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지금 현재 보면 뭐 서울 집값 또는 뭐 1위 지역이 뭐 세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값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새 아파트와 또 헌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주로 이 아파트를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헌 아파트일까요? 새 아파트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또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상당히 궁금한데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자고요. 자, 세종시가 됐든 뭐 강남에 집값이 됐든 어떤 부산에 또 집값이 됐든 자, 새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아니다. 그러면 오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래도 헌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X 한번 들어주시는 걸로 해주고요. 저희 황희진이 아나운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야, 왜 오늘? 네, 오늘 맞췄어요. 네, 신축 아파트가 왠지. 신축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리죠. 헌 아파트가 가격은 끌어올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랐다 그러면 새 아파트는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황희정 아나운서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두 배 정도 1억이 올랐다면 네. 2억은 올랐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두 배라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헌 아파트가 1억이 올랐다면 새 아파트는요 5억 이상, 어떤 건 7억 이상, 또 어떤 건 10억까지 오른 것도 봤습니다. 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세종 신도시가 매매가 상승률 1위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언론에요. 계속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세종 신도시가 헌 아파트가일까요? 세종 신도시. 예. 아니, 세종 신도시잖아요. 네네. 자, 세종 신도시는 아파트를 새 거로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새 아파트만 뭉친 데가 세종 신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죠. 서울보다 더 많이. 자, 근데 서울은요, 새 아파트도 있지만 헌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걸 평균을 나눠 보니 세종 신도시보다는 좀 낮게 2위다. 상승률 2위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서울에 새 아파트를 다 뭉치고 그 다음에 세종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뭉친다면 그러면 과연 1위와 2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네. 세종 신도시의 새 아파트하고, 네. 거긴 다 새 아파트니까. 네. 자, 이제 서울에 다 새 아파트하고 묶어서 어느 게 더 많이 올랐는지 비교를 해본다면, 왜 서울은 새 아파트 한 아파트가 평균을 낮기 때문에 세종 신도시보다는 떨어진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같은 새 아파트면 어디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서울이 많이 올랐겠죠. 자, 세종 신도시를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2배 이상 올랐었다고 보시면 돼요. 2배 이상. 자, 그렇다면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자, 새 아파트가 오른다.
자, 그럼 왜 새 아파트가 오르는지를 제가 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스통신을 통해서. 자, 그럼 네 뉴스통신, 자, 칼럼 쓴 내용을 가지고 왜 새 아파트가 오르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화면 한 번만 좀 비춰봐 주십시오. 제가 네 뉴스통신, 자, 여기 나오죠? 네 뉴스통신이요. 자, 나옵니다. 여기에 매주 월요일날 제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쭉 보면요, 이렇게 좀 밑에 보면 현재 쭉 보면요, 제 칸이 항상 있습니다. 오피니언 그 밑에 이렇게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요. 제가 오늘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왜 새 아파트만 오를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원인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제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실 때요, 또는 칼럼을 보실 때 제목만 보시면 그 제목이 결론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게 왜 결론이 나왔는지 원인을 분석한 겁니다. 따지면요. 자, 제목만 봐도 그 기사를 다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으로 부동산 물거품 되다. 주택 완파, 정부 보조 900만 원. 어딜 이야기하는 진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딜까요? 포항이죠, 포항.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제라고 부제목이 또 있죠. 부제목, 대지진, 내진 설계 반영된 신축 아파트로 몰린다. 왜 이리로 몰릴까요, 사람들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파트가 만약에 완파가 됐다 보자고요. 완파가 됐어요. 자, 그러면 국가가 그 아파트를 건립을 해줍니까? 개인의 자산인데요. 개인 재산을 누가 국가가 그걸 대줍니까? 그거 건립을 해줍니까? 자, 그렇다면 완파가 안 되는 또는 파손이 안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진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데는요, 2015년부터 내진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자, 그럼 2015년 그 이전에 진 아파트든 주택이든 내진 설계가 들어왔을까요? 내진 설계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부동산을 투자한다, 내 집을 산다면 앞으로는 어디 살 건지 정답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2015년 이후에 앞으로 산다면 내진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주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택을 사죠. 헌 아파트를 사겠냐고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제는요.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안전하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지진에. 지진에는 안전한 데는요, 없습니다. 지구상은요, 지구상에 사는 동안,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떤 지역이든 미세하나 또 크게 나거나 지진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지각의 변동이 발생이 되니까. 왜 그러면 지구 안에 그 중심지에 마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마그마. 용암이죠,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설명해. 이 용암이 흐르기 때문에 이 지각은 언제든지 분출이 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하겠냐고요. 안전한 도시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진 설계가 된 그런 주택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자, 경주 지진을 포함해서 이제 포항까지, 포항까지 했는데, 보면요, 피해 규모도 현재 포항 같은 경우는요, 경주보다 심각한 걸로 조사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반파, 부분 파손, 반파, 완파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잦은 여진으로 보수공사 또는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보수 공사를 한들 또 잦은 여진이 발생되면 또 만약에 파손이 되면 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포항에 계신 이재민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근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정부에서 완파 전체 주택이 파손이 되면 900만 원이라는 공공지원 재난 지금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제 추가로도 발표가 됐죠.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약 160여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 완파가 됐다 치고 900만 원만 보조를 받는다면 과연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계실까? 과연 제가 봐도 1%도 안 될 겁니다. 여력이 없죠. 대체적으로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완파가 됐다면 그 집을 신축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출까지도 굉장히 좀 안 나오는 실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자, 그런데 지금 부서진 집은 개인이 각자 책임을 지금 지급 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민간이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가격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한다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 주택이 대하여도 정부가 응당 통제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신축 아파트는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고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서 보시면요. 개인의 재산권은 맞고 부서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요. 자, 그런데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보상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복지가 아니란 말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다. 왜 집진 아파트를 통제를 하고 이런 주택 같은 거 이거는 많이 파손되고 또 공동주택이 파손되면 알아서 치라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2014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허그 있죠, 허그. 허그라고 하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허그를 통해서 꼼수로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자는요, 저는요, 본인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있죠. 자, 도입에 따른 민간주택이 되어 내진 설계는 진도 7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반영이 형식화되므로 추후 지진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우려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뭐냐고 보시면 선분양을 통해서 낮은 가격대로 일반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비 절감을 차원에서 내진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진 설계 반영을 눈 가리고 앙하는 행위로 전락이 돼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것을 염려한 겁니다. 자, 내진 설계는 뭐냐고요? 자, 내진 설계는 과연 무엇인가? 건축비 상승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비는 상승이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럼 건축비 상승은 어떻게 배웁니까? 그렇다면 내진 설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차라리 따져서 들면요. 그걸 눈 가리고 앙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지진이 난다면 그럼 공동주택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진 설계 뭐로 합니까?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해야 적정한 가격, 내진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그걸 적정한 이익이 나야 회사도 이익 창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또한 조합원들이 돈이 남아야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분양가 상한제 누르면요. 내진 설계도 하지 말고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고요. 예.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적정 가격을 보상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둬서는 안 되겠죠. 자, 내진 설계 들어가면 진도 7 이상입니다. 그러면 철근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1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당 400만 원이면 내진 설계 들어가면 평당 600만 원, 800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짓지 말라고요. 자꾸 누르면 400만 원만 넣으면 어떻게 내진 설계를 하느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하단이나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5억 8,500만 원, 이주비는 1억 2천만 원이 무이자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2억 2천만 원이 예상되며 34평형 아파트 매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정 뉴타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입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예, 입지는 제 지도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입니다.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양천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신정 내거리역에서 가깝게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우리가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저는 누누이 역세권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2호선이 있죠. 또 5호선이 있죠. 추후에 우리 당산역에서 바로 경전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역세권이고요. 향후 목동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27,000세대가 대이동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신축입니다. 자, 목동은요. 내진 설계 돼 있다 안 됐다? 내진 설계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로 몰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주변으로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요. 목동 경정철이 예정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바로 당산역에서 오는 겁니다. 2호선하고 또 만나는 거죠. 자, 2호선은요. 지하철 6에 제가 1호선부터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적자가 안 나는 호선이 있어요. 바로 2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경전철이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월드컵 대교입니다. 2019년에 준공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 보시면요. 경인고속도로 지금 지하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정 뉴타운하고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 여의도, 또 영등포, 그리고 강북, 또 강남 가기 편하게 지었습니다. 이 구간이 항상 이게 정체가 됐는데요. 바로 공원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부간선도로 또한 지하 공원화 예정이 된 거죠.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이 있습니다. 11만 평. 어마어마하죠. 지금 서부트럭 터미널 주민들이 자꾸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옵니다. 11만 평입니다. 물류센터 들어오죠. 비즈니스센터 들어오죠. 그러면요. 여기에 우리가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바로 길 건너가 신정 뉴타운입니다. 대형 쇼핑센터 현재 목동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큰 쇼핑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목동, 신정동, 재건축 27,000세대가 대이동을 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 안 됐기 때문에요. 예, 여기는요. 대이동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요. 대이동할 때 바로 신정 뉴타운을 몰려올 거란 얘기죠. 근데 신정 뉴타운 다 합쳐봐야 5,000세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22,000세대는 어디로 가랍니까?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럼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34평형 아파트 입주권 확보가 네. 가능하고요. 동호수 추첨이 됐습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 벌써 끝나가지고 H 산업개발이 3,045세대 건립이 됐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약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017년 6월에 이미 일반 분양이 완판이 됐다. 미분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2019년 말 입주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요. 내진 설계 돼 있고요. 목동 재건축 최대 수혜지로 탈바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매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면요. 자, 신정 뉴타운 매물입니다. 예, 현재 보시면요. 전체 3,045세대고요. 그 위에가 개남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쾌적하다.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지상 주차장 없고요. 전부 보시면 지상은 공원화 됩니다. 다 지하로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추후에
목동, 신정, 재건축, 이주 수요 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투자 후의 전망도 한번 봐주시죠. 예, 전망을 좀 보면요. 현재 34평형입니다. 자, 34평형 84제곱미터. 예, 보시면 될까요? 일반 분양가 5억 9천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시세 지금 9억 3천 합니다. 현재요. 자, 입주시 예상 시세는 9억까지도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신정 뉴타운 다세주택인데요.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현재는요. 자, 매매 금액은 5억 8,500이 나왔고요. 34평형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이요. 자, 이 집이 1억 2천만 원 무이자로 받아 가셨고요. 대출은 2억 4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실투자액은 2억 2천이다. 그래서 아파트 저번 분양분 34평형이 확정된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로구 연지동 신축 도시생활형 주택 매물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 3분, 5호선 종로 3가역에서는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총 8층 중 6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종로구 연지동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와 해화동, 그 다음에 종로 5가입니다. 예, 광장시장에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접해 있어 도보 10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항공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상가 유동 인구들이 엄청 많이 있는 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종로, 대학로, 동대문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세 상승이 예상이 될 것이다.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1호선, 5호선, 4호선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3개 노선이 지나가는 데고요. 이 지역은요, 우리가 월세로 생활비 대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지동 이쪽 입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입지는요,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지도에서 나타난 바로 연지동이 어디냐면요, 이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면요, 광장시장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종로통입니다. 종로통. 예, 특히 우리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종묘예요. 그 외가 창경궁이고요. 또 창덕궁이고요. 경복궁이고요. 여기 또 동대문 쇼핑센터 있고요. 그리고 태운성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직장인들이 이 주변에 아주 많이 몰려 있죠. 예, 테란로보다 이 직장인들이 더 많이 있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주변은 또 어떨까요? 예, 주변에 첫 번째는 대학로 유동인구 보시면요. 네. 특히 젊은 층이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변에 대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유명 관광지로 정평이 났죠. 이 지역은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는 게스트하우스로도 이렇게 써도 손색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청계천 공원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도 깨끗하고요. 또 가보면 큰 잉어들이 많이 삽니다. 또 관광객들이 오시면 강북의 청계천 공원 꼭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근접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쇼핑센터지 않습니까? 야경 굉장히 멋있어요. 가서 보시면요. 또 여기에 볼거리도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반드시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직장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쇼핑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고요. 동대문 쇼핑센터 또 두타라고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여기 또 직장인들이 보글보글하죠. 한마디로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좋다. 또 그리고 종묘 및 창경은 유동인구도 많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놓으시면 월세 수익으로 내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축 매물인데요. 이 매물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요, 8층입니다. 자, 8층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6층, 7층, 8층, 이렇게가 우리가 신축, 우리가 다세대,
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밑에는 오피스텔이고요. 또 그 밑에는 상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좀 위층에 사시는 것을 이렇게 고려해 드리는 겁니다. 6층 이상. 그래야 전망도 좋습니다. 여기 큰 건물이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가격이 또 안 빠지고요. 또 여기 지역이 상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가 상가 대지, 근린상가 지역에 상가 지역에 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2억 9천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은 2억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대출이자 53만 원, 100만 원 받아서 53만 원, 47만 원 남지 않습니까? 자, 47만 원 또박또박 저축을 하시든가 또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요. 실투자액은 8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는 2억 4천에 가능하고요. 그러면 실투자액은 5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2억 9천만 원이에요. 매매가가. 자, 2억 9천으로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제가 부동산 박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종로는요, 이 가격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점점점 상업지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죠. 상업지구가 축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가 우리가 일반 대지로 예를 들어서 대지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 상가가 대지로 바뀐다. 그런 경우 없다. 종상향은 되더라도요. 이런 데는 가격은 절대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종로구 연지동 신축 도시생활형 주택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예약 필수이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02-634-7559번으로 꼭 전화주시는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